선조실록 70억 원, 선조 29년 5월 10일 병자 첫 번째 기사 1596년 명만역 24년 정원의 전교하기를 변장 등이 채탐한 것을 황자판 말로 장계하여 허위가 심하니 이 뒤로는 긴급한 변보 이외에 급하지 않은 일은 채찰사에게 이보하게 하여 채찰사가 짐작하여 장계하고 제장은 장계하지 못하게 하라고 비변사에 말하라 하였는데, 회개하기를 채탐한 말이 황잡하여 믿기 어렵더라도 긴급한 사정에 관계된다면 제찰사에게 전부하는 사이에 반드시 넣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예전대로 곧바로 알아야 할 것이며, 긴급하지 않은 일이라면 정교하신 대로 채찰사에게 이보하여 장계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감히 아릅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70억 원, 선조 29년 5월 10일 병자 두 번째 기사 상이 남별궁에 거둥하여 왕 동지, 왕 이기를 접견하였다. 상이 제별 예리를 하고 말하기를 대인이 우리나라를 위하여 멀리서 달려와 주었는데 마침 과인에게 절박한 사산일이 있어 나아가 마중하지 못하여 대인을 대우하는 일을 잃었으니 매우 황공합니다 하니 왕 동지가 말하기를 근신을 잇따라 보내어 주고 이제 국왕이 친히 찾아주시니 매우 감사합니다 하자 상이 감사하다 하고 말하기를 우리나라는 지방이 잔파되어 일로의 지공에 어긋남이 많았을 것인데 또 들으니 대인이 우리나라의 폐해를 매우 염려하여 의뢰하는 지공도 다 줄였다 합니다. 우리나라가 대인을 대우하는 이해가 모양을 이루지 못하니 참으로 마음이 편치 못합니다 하니 왕 동지가 말하기를 근래 중국에서 왕래하는 원역은 거의 다 피해를 주는 일이 많고 법을 지키는 사람을 볼 수 없으니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내가 군문의 위임을 받아 이 폐단을 맡고 있는데 어찌 감히 답습하여 잘못을 본뜨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군문 대인은 기거가 어떠합니까 하니 왕 동지가 말하기를 지금 사내간에 머물러 있는데 별다른 탈이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그래서 이 정사 대인을 만났을 텐데 잘 갔습니까 하니 왕 동지가 말하기를 길에서 서로 만나더라도 이 사람은 절조를 잃고 나라를 욕되게 하였으니 그 얼굴에 침 뱉고 싶은데 어떻게 상대하여 만나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군문이 외정의 변동을 특별히 염려하여 병마를 징발하여 우리나라를 구제할 것을 의논하고 대인에게 먼저 이번에 행차하여 식량과 마초를 댈 수 있는지를 살피게 하였으니 일국의 신민이 황제의 은혜에 감격하여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니 왕 동지가 말하기를 오늘 반갑게 국왕을 만났으니 감히 죄다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정사가 이미 외영에서 나왔으니 어찌 책봉하는 일이 반드시 성취되리라고 보장하겠습니까? 금문 노이아가 외정의 불측함을 염려하여 이미 3만 3천의 병마를 징발하였는데 곧 도강할 것이니 6개월분 정도의 식량을 반드시 장만하여 기다려야 합니다 하자 상이 말하기를 우리나라의 신민은 날마다 중국 군사가 동으로 와서 구원하기를 바라나 병화를 입고부터 거의 다 죽어서 전야가 황폐해졌고 재물과 곡식도 다 없어져 남은 것이 없으니 마음과 힘을 다하여 장만하더라도 3만 3천의 병마를 반년 동안 될 식량은 장만하기 쉽지 않을 듯합니다 하니 왕동지가 말하기를 지난해 11월에 기국이 요동에 보낸 자문에 식량은 소방이 스스로 장만할 것이다 하였는데 지금 말하는 것은 이러하니 이것이 무슨 까닭입니까? 그 자문이 아직 요동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만약 대병의 폐해를 고통스럽게 여긴다면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기국이 군량 장만하는데 힘을 아끼다가 만일 적정이 변동되더라도 중국이 구원하지 않았다고는 원망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내가 말한 것은 참으로 입에는 쓰나 몸에는 이로운 양약입니다. 이 길을 잃으면 국왕도 존중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우리나라의 위망이 조석에 달려 있으니 이 적을 토벌하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병력이 적어서 스스로 일어날 수 없으니
식량을 장말의 형세가 되어 중국의 대군에 의지하여 같은 하늘 아래에서 살 수 없는 이적을 없애는 것이 우리나라가 밤낮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폐해가 될 것을 염꺼려하여 식량 장만하기를 힘쓰지 않는다 했는데 어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하고 왕 동지가 말하기를 기국이 2, 3년 동안 훈련한 군사가 다 쓸만한 것이니 이 군사로 외적을 방비할 것인지 어찌하여 번거롭게 중국 병사를 청합니까? 국가와 종사가 안전해야 전량을 보유할 것인데 종사와 전량은 어느 것이 중합니까? 또 듣건대 당초 적이 침범한 일로는 병화를 입었더라도 좌우 주변의 깊은 곳은 죄다 온전하다 하니 여기에 의지하여 식량을 장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직 국왕이 스스로 헤아리고 처치하게 달려 있을 따름입니다. 나는 식량과 마초를 살피는 일을 위임받고 나왔는데 할 일이 없어졌으니 내일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하자 상이 말하기를 경상도로부터 평양, 경기, 강원도, 황해도, 함경도 등지까지 혹독하게 병화를 입어서 조금도 완전한 곳이 한 곳도 없으며 전라, 충청, 좌도도 불타고 약탈당한 연해 일대만이 조금 완전하여 거두어모은 곡식이 조금 있기는 하나 안으로 경비에 지공하고 밖으로 조도에 지응하니 이것으로 어떻게 대군을 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저축되어 있는 양국의 수목을 해관을 시켜 살펴서 신고하게 하면 참으로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왕 동지가 말하기를 그 말은 옳으나 대개 중국에서 식량이 아울러 징발하리 하더라도 요동의 미국은 결코 옮길 수 없고 깊은 지역의 식량은 나르기가 매우 어려우니 귀국이 우선 서너 달의 식량을 장만하면 중국에서도 이를 이어서 운반해 올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사세는 마치 쌓인 섭에 불을 놓은 것과 같으니 서두르 구제해야 할 것이고 전적으로 중국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이제 선교를 받으니 감격하여 못 견디겠습니다. 깊은 지역의 양국을 나르는 동안 두세 달의 식량은 어찌 감히 나라의 힘을 다하여 꾀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이미 징발한 병마는 모두가 요동의 군사입니까? 아니면 절광의 군사입니까? 어느 때쯤 나올 것입니까? 또 지키기만 할 것입니까? 아니면 쳐서 없앨 것입니까? 하니 왕 동지가 말하기를 요동의 군사뿐 아니라 절광의 군사도 있는데 선부, 대동에 있는 군사를 풍륜, 옥전 지방에 징집하여 우선 적의 정세를 보아 일만의 군사가 먼저 도강하고 그 나머지 잇따라 나와서 경상도에 둔거하여 요외처를 지키다가 적이 변동하면 고쳐서 없앨 것입니다. 내가 군문에 돌아가면 당장 강구하여 처치할 것입니다. 하자 상이 말하기를 반독하여 가르쳐주니 감격스럽습니다. 하였다. 왕 동지가 말하기를 내가 군문에 돌아가면 어찌 감히 소홀히 하겠습니까? 이제 서너 달의 양식량을 장만한다는 분부를 받았으니 나는 5, 6일 머물러서 섭, 유격이 오는 것을 기다려 의논하여 처치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말하기를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일에 어찌 감히 힘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드디어 다 예를 행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중국에서 대인이 오면 본디 10예가 있는데 마침 절박한 사기가 있어 한 잔을 친히 올리지 못하였으니 황공합니다. 아침에 어쩌다 하찮은 물건을 주공에 가주었는데 대인이 물리쳤으니 서운한 마음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니 왕 동지가 말하기를 옛사람이 이르기를 군자는 덕으로 남을 사랑한다 했으니 국왕은 나를 예의로 대우하고 물건으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공명정대한 관원이니 행여 여느 사람과 같게 보지 마십시오 하였다. 상이 이어서 색승기를 시켜 예단을 바치고 말하기를 감히 하찮은 물건으로 작은 정성을 표시합니다 하니 왕 동지가 말하기를 매우 감사합니다. 내가 처음 귀국에 들어와서 보내는 예가 있어야 하는데 감히 하지 않은 까닭은 담례가 있을까 염려하였기 때문입니다. 군문이 나를 창백하고 공명정대하게 여겨 위임하여 보내왔는데 결코 감히 물건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자 상이 말하기를
처음으로 대인을 만났으니 이것이 아니면 예절을 차릴 수 없습니다. 물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성을 나타내는 것일 뿐이니 받아주기 바랍니다. 하니 왕 동지가 말하기를 이미 국왕의 후의를 받았는데 어찌하여 물건을 바라겠습니까? 하자 상이 말하기를 대인을 위하여 정성을 바치는데 이제 받지 않으니 서운한 마음 견딜 수 없습니다 하였다. 왕 동지가 말하기를 올해 귀체를 피롭게 하여 미안합니다 하니 상이 청하여 작별하고 환궁하였다. 선조실록 70억 선조 29년 5월 11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낮에 문안하다. 선조실록 70억 선조 29년 5월 11일 정축 두 번째 기사. 상이 별전에 나가 침을 맞았다. 왕세자가 입시하고 약방제조 김응남, 부제조 오응영, 의관 양예수, 허준, 이공기, 박춘문, 신발, 김영국이 입시하였다. 김응남이 아뢰기를 상의 증후를 자세히 알아야 침을 놓을 수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왼쪽 귀가 심하게 울리고 들리지도 않으므로 침을 맞지 않으면 나지 않을 듯하여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고 또 이르기를 전에 머리가 아프지 않은 날이 없었는데 지난가을에 침을 맞은 뒤부터 아픈 정세는 덜 하나 기울임은 여전하다. 하고 또 이르기를 왼손의 손등에 부기가 있는 듯하고 손가락을 당기면 아파서 침을 맞으려 한다. 왼쪽 무릎도 쉬고 아파서 잘 걷지 못하므로 침을 맞아 맥을 트려고 한다 하였다. 선조실 75권 선조 29년 5월 11일 정축 세 번째 기사. 의금부가 아뢰기를 모든 사죄를 계복하는 것은 법전에 실려있고 파발 당인을 살해한 오금 등 사명은 중국의 주인이므로 대명률 강도 조의 참 부대시로 조율하여 계하되어 이 사람들을 이미 요동으로 나송하였는데 순무 아문에서 비송하기를 그 나라를 시켜 스스로 처결하고 관련된 사람을 빨리 석방하게 하라. 이어서 처결하고 석방한 연유를 회자하기 바란다 하였으니 곧 처결하고 회자해야 하므로 오래 가두어 둘 수 없는 형세입니다. 기복해야 할지 감이 없습니다. 또 대전 장도조의 강도의 처자는 사는 고을의 노비로 용속시킨다 하였으니 이 율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영속시키는 일은 아랜대로 하라. 이미 요동에 이자하였으니 계복하지 말고 처결해야 할 듯하다 하였다. 선조실록 70억은 선조 29년 5월 12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아침에 왕세자가 문안하다. 선조실록 70억은 선조 29년 5월 12일 무인 두 번째 기사. 접대 도감이 하였다. 신 김명원 등이 들으니 요동에서 온 차관이 신무룡에게 수갑을 채워 데려간다 하는데 무슨 까닭인지 모르겠으므로 태평관에 달려가 보니 숨은 차관 장득신과 철만언이 왔었습니다. 까닭을 물었더니 폐문을 내어 보였으므로 베껴 드립니다. 폐문은 대략 다음과 같다. 도의사 2는 외정에 관한 일로 알린다. 양방형의 계보에 의하면 외정에는 변사가 없는데 이 종성은 정사로서 어찌하여 밤에 몰래 외영에서 달아나 나라의 채무를 욕되게 하는가. 매우 고약하다. 그곳에 무안간을 시켜 곧 수갑을 채워 경사로 보내게 하여 온 뒤에 철저히 신문하고 사윤과 신무룡은 무안관을 시켜 음사한 마음을 일으켜 무사람을 현혹시킨 사유를 엄중히 신문하여 연유를 갖추어 아르게 하고 장응숙은 오성어사를 시켜 엄히 포박하게 하라. 선조실록 75권 선조 29년 5월 13일 김효 첫 번째 기사. 아침에 왕세자가 문안하다. 선조실록 75권 선조 29년 5월 13일 김효 두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한평 현감
최정립은 젊고 일에 경험이 없는 사람으로서 부임한 뒤로 조금도 백성을 돌보는 데 뜻을 두지 않고 오로지 술 마시기를 즐기고 여색에 빠져 있습니다. 품간의 여정을 몹시 사랑하여 그 종의 주인집을 부정하게 감쌌어 요역을 죄다 감해주어 그 패단이 다른 백성에게까지 미쳤으니 또 저 남을 사사리 팔아 그 값을 차지하고 다시 백성에게 세배를 만들게 하여 거듭 지치게 하므로 온 고을이 원망하니 파직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윤석열이. 선조실록 75권 선조 29년 5월 13일 기묘 세 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지금 식량을 좋지않은 것이 가장 급한 일인데 백성은 공공하고 재물은 다하여 장만해낼 길이 없고 원역을 줄인다 해도 그 10,000분의 1도 채울 수 없으니 이런 때를 당하여 신령이 보탬이 없고 군량에 도움이 있는 것이라면 거둬 모을 방책을 무엇이고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신들이 병조에서 보병에게 나눠준 수목을 가져다 보니 한 달의 비용이 많아 15동이 넘었습니다. 이것을 곡식으로 살 때에 사면 곡식이 쌀 때에 사면 군량을 매우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인데 어찌 이 적지 않은 물건을 죄다 낭비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가운데는 마땅히 먹어야 할 사람도 있기는 하나 본디 양료가 있어야 제급할 수 있으니 이 뒤로는 보병의 가포는 일제 쓰지 말고 오로지 군자에 쓰게 하소서. 역관 표현은 사설의 외국인과 사귀어 말썽을 일으킨 죄로 지금 도배 중에 있습니다. 국법은 지극히 엄하여 쉽사리 변동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초 사신이 데려가겠다고 청한 것이 실로 놀랍거니와 위에서 안 된다는 분부를 이미 내리셨으니 다시 번거롭히지 말아야 할 것인데 비변사는 감히 헛된 소리로 굳이 청하였으니 국법을 업신여긴 것이 심합니다. 차지 당상을 추구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75권 선조 29년 5월 13일 기묘 네 번째 기사. 상이 정훈에 분부하였다. 영서의 파발아를 죽인 도둑은 이미 국법대로 처리하였고 잡은 사람을 농상하는 당초에 전교하였으니 고발하고 잡은 사람들을 형조에 상세히 물어서 아뢰라. 선조실록 75권 선조 29년 5월 14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아침에 왕세자가 문안하다. 선조실록 75권 선조 29년 5월 14일 경진 두 번째 기사. 상이 별전에 나가 침을 맞았는데 왕세자가 입시하였다. 선조실록 75권 선조 29년 5월 15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아침에 왕세자가 문안하다. 선조실록 75권 선조 29년 5월 15일 신사 두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전주부연 박경씨는 벼슬이 높은 문관으로서 사설을 사귀는 것이 의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감히 동충과 서로 문안하고 물건을 보낸 것도 놀라운데 청포를 받아 제주말을 바꿔주겠다고 약속하여 중국 간원이 천하게 여기고 미워하게 하였으니 그 변변치 못한 짓이 심합니다. 파직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미 추구하였는데 지금 중지를 지킴으로 파직하기 어려우니 윤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선조실록 75권 선조 29년 5월 16일 이무 첫 번째 기사. 아침에 왕세자가 문안하다. 선조실록 75권 선조 29년 5월 16일 이무 두 번째 기사. 상이 수교로서 황신에게 하유하기를 내가 이달 10일에 작성한 서장에 청적이 이미 이 달에 도회했다고 하였는데 운거하던 적이 하루아침에 까닭없이 급하게 철수할 리는 만무하다. 풍신수길이 장차 다시 공격하려고 정적을 불러들여 함께 꾀하는 것이 아닌지 너가 상세하게 탐지하여 그 정상을 꼭 알아내어 치게 해야 한다. 또 너가 나라의 일 때문에 적의 소굴에 오래 머물러 있어 고난이 견줄 데 없으니 내가 염려하여 마지 않는다. 이제 여러못을 지어 백저포 두 필과 백정포 두 필과 여름철에 향수산, 육화당, 생맥산
각각 20복과 노자로 쓸 은자 몇 냥을 내리니 받으라 하고 이어 전교하기를. 위의 물건들을 각각 해사를 시켜주게 하고 약은 내 이원의 것으로 하라. 그리고 이 유지는 서둘러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아가여 황신에게 내려 보내라 하였다. 선조실록 75권 선조 29년 5월 17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상이 별전에 나가 침을 맞다. 선조실록 75권 선조 29년 5월 17일 개미 두 번째 기사 약방이 제조 김흥남 부제조 오 엉랭이 문안하니 답하였다. 편안하다. 도우 제조 이하에게 쓰를 내리라. 선조실록 75권 선조 29년 5월 17일 개미 세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래기를 병량에 관한 주문은 지금 마련하는 중이며 21일에 사신이 떠나라고 이미 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늘의 사체가 전과 다름으로 병량을 청하는 것은 사세를 다시 보아서 해야 하겠습니다. 신들이 다시 헤아려 보니 주문사는 우선 너치고 형세를 보아 보내되 왜가 과연 죄다 철수하였다면 먼저 서둘러 치보해야 하니 이때에 주인 위하는 문서도 아울러 붙여 보내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또 근래의 변보는 허망하든 진실하든 요동에 따라 알려야 할 것이니 자문을 서둘러 마련하여 마치 바발로 알리는 서장처럼 하여 들여보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풍신수길이 죽어서 가등청정이 돌아갔다고 하여 사람마다 좋아서 서로 경하기에 바쁘니 저걸 토벌하는 큰 의리가 이제 어디에 있는가? 나는 피눈물을 흘리며 밤에도 잠자지 못한다 하였다. 선조실록 75권 선조 29년 5월 17일 개미 네 번째 기사 성균관의 진사 이욱 등이 상소하였다. 대략에 생각하건대 신들은 어리석고 천하여 시일을 모르나 구구한 일념은 도를 지키는 데 있을 뿐이므로 어려움을 무릅쓰고 금기를 범하여 드디어 말을 아뢰니 매우 오활한 듯합니다. 성명께서는 망령되게 그를 지은 죄를 관용하고 서둘러 이를 이루고자 하는 신들의 마음을 허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학궁의 일을 돌아보면 급히 해야 하고 놓칠 수 없으며 먼저 해야 하고 미룰 수 없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조 누가 군려에 무슨 관계가 있기에 한 고조는 먼저 대례를 썼겠으며 사후가 어찌 치도에 관계되기에 송태조는 급히 수리를 명하였겠습니까? 생각하건대 우리 성조께서는 선후 원급의 마땅한 바를 살피셨으므로 천명을 받은 처음에 다른 일에도 여가가 없는데 정축년에 맨 먼저 문묘를 세우셨고 불행히 경진년에 불탔으나 태종 대왕께서 곧 그 예트에 새로 세우셨습니다. 이때부터 열성께서 도를 중시하시어 제도가 극진히 간추어졌으며 은의나 주의 상처럼 모두 학교가 있어서 반드시 다 같이 배우게 되었고 노의 반궁이나 한의 벽옹처럼 해마다 임하지 않은 데가 없어 200년 동안 인재를 길러낸 교화가 훌륭하여 볼만하였는데 뜻밖의 큰 재앙이 드디어 성명의 세대에 나왔으니 이것은 천도가 한번 비색한 것이기는 하나 어찌 혹 인사의 잘못이 없었겠습니까? 변도의 옛 장소가 죄다 황폐한 풀밭이 되어 길 가는 사람이 상심하는 것도 매우 작은 일이 아닌데 더구나 성화에 흠뻑 젖고 청묘에 몸담고서 거룩하신 옛 모습을 상상하고 신이 주위에 계시다는 생각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살아남은 백성은 얼마 안 되나 공자를 배우고자 하는 자는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나라에 어려움이 많은 것을 슬퍼하고 학문이 오래 폐기된 것을 민망히 여겨 쌀이나 배를 조금씩 내어 성묘의 만분의 1이라도 도우려고 각 골마다 구름처럼 모이고 메아리처럼 따르게 되어 서울로 실어 나르기도 하고 고울에 쌓아두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대개 시세로 보면 늦추고 급히 하지 않아야 하며 미루고 먼저 하지 않아야 할 듯하나 사리로 생각하면 급히 하고 또 먼저 해야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예로부터 실안과 안위는 그 방법이 같지 않았으나 학문의 흥패와 융체가 관계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학문이 흥하면 안정되고 학문이 패해지면 위태해지는 것이 변함없는 이치입니다. 이 학문을 강명하려면 우리 부자를 버리고 누구를 취하겠습니까? 난리 이후로 이제까지 5년 동안 한 번도 유능을 내리고 친히 옥지를 옮겨 판향으로 선생에게 지혜를 올렸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으니 한심하다 하겠습니다. 문묘의 예터에서는 이미 도목 역사를 일으켰으니 이 선례에 따라 특별히 유사에 명하여 예터를 닫게 하소서. 그러면 선성을 높여 문교를 중히 여기며 조종을 이어받아 치화를 내는 방도가 될 것입니다. 더구나 나라에서는 허비하는 것이 없이 이루어지고 노고하지 않고도 안정되는 것이겠습니까? 신들은 병화 끝에 구차히 목숨을 보존하였으므로 혼백을 거두어 불러 다시 반교를 건너 들어가 시설을 일삼고자 합니다. 젊은 시기는 이미 이랬으나 그래도 아침에 도를 듣고 저녁에 죽어도 좋다는 말을 기억하여 감히 퇴학에서 하루의 책임이라도 다하겠으니 성명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라 의논하여 처치하겠다 하고 이어서 정언에 전교하기라 회사에 내려 의논하여 처치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70억 선조 29년 5월 17일 개미 5번째 기사. 첫판사 행호군 황신의 서장에 도 제찰사 종사관 노경임의 통서에 비변사가 신의 전을 장계로 인한 회개에 저들이 배신을 간절히 요구하면서 마음이 초조하여 이런 말을 하였다는 것도 반드시 이러한 정상을 눈으로 보았으므로 여러 번 치게 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차출하여 보내는 일은 여기서 가벼이 의논할 수 없고 부사가 만약 문안사가 감에 따라 임시하여 스스로 처치하여 신사라고 칭한다면 그만이겠으나 우리나라가 지휘할 것은 아니다 하였다 하였습니다. 당초에 조신이 한 관원을 외영에 들어오게 하여 신사라 가칭하기를 바란 것은 그 뜻을 헤아리기는 수는 없으나 사체를 생각하면 결코 들어줄 수 없으므로 그가 전에 신이 있는 곳에 와서 이 언서에게 이야기하였으나 신이 또한 대답하지 않았고 그가 이튿날 또 부사에게 간청하여 부사가 신을 불러서 이 일을 이야기하였으나 신이 또한 결코 할 수 없다고 대답하였는데 전에 이렇게 연유를 갖춰 치게 하였습니다. 부사가 번번이 박의검에게 말하기를 바다를 건너갈 배신이 반드시 여기에 빨리 와서 따라가야 한다 하고 또 배신은 반드시 장관을 차출하여 보내어 적의 형세를 보아 적의 정세를 익히 알게 하면 매우 좋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또 부사가 때때로 배신의 일을 자주 물어 그대의 국왕이 허락하였는가 하기에 번번이 아직 듣지 못하였다고 대답하였습니다 하였는데 비변사에 계하하였다. 선조실록 70억 선조 29년 5월 18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아침에 왕세자가 문안하다. 선조실록 70억 선조 29년 5월 18일 갑신 두 번째 기사. 접반사 행후군 황신이 치게 하였다. 가등청정은 이미 진영을 철수하였으나 졸 외에는 아직도 3분의 2가 남아있고 안골, 가득 등에서는 각각 그 주장이 먼저 들어가고 그 나머지 외들은 식량을 나르는 일이 끝나기를 기다려서 바다를 건너갈 것입니다. 관백이 정사가 외영에서 나갔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급히 철수하는 것은 반드시 그 사이 흉모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선조실록 75군 선조 29년 5월 19일 을리오 첫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군자감 참정 남절은 전읍때 조선을 적간하는 일로 강화 등에 내려가서 조졸 및 하인과 이익을 나누고 들어온 일을 많이 하였으니 마음 쓰는 것이 지극히 형편없습니다. 파직하도록 명하소서. 용관 현령 구사흠은 인물이 패려하여 전에 용천군수로였을 때 의주의 관비를 몹시 사랑하여 쌀을 나르다 주고 천역을 면해 주려는 생각을 하였고 중국 사람은 식량을 받아내어 관비의 집에 두고 죄다 사사로이 쓰고는 본군의 곡식을 훔쳐내어 그 수를 채웠으며 어미의 부고를 듣고서도 곧
달려가 곡하지 않고 기복을 꾀하여 마침내 임되었습니다. 이제 본연에 부임하여서도 그 관배를 그대로 데리고 방자히 폐단을 짓는 일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사류의 바늘에 끼어들 수 없으니 파직하고 사용하지 말도록 명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75권 선조 29년 5월 19일 을리오 두 번째 기사 해주에 우박이 내려 화맥을 크게 손상시켰다. 황해도 건절사 장운익이 치게 하였다. 선조실록 75권 선조 29년 5월 19일 을리오 세 번째 기사 상이 분부하였다. 근래 비변사의 게으른 버릇이 점점 심하다. 지금 요동의 자문에 관한 일은 중대하고도 급한데 오늘 대신과 비변사가 다 모였으니 헤아려서 의계하라. 선조실록 70억 선조 29년 5월 19일 을리오 네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래기를 적을 토벌하는 큰 의리가 이제 어디에 있느냐는 분부를 받고 신들이 부끄러고 황공하여 사흘이 되었어도 아랫바를 모르겠습니다. 대체로 성상께서 적을 토벌하여 원수를 갚으시려는 정성은 위로 하늘에까지 사무쳤는데도 신들은 모두 변변치 못한 자지로 국정의 중요한 지위에 있으면서 한 계획도 펴지 못하고 한 방책도 베풀지 못하여 천지가 끝나도록 반드시 갚아야 할 원수를 조금도 갚지 못하고 그대로 바다를 건너게 하였습니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사교에 보루가 많은 것은 경대부의 수치이다 하였거니와 신들의 죄는 만번 주륙을 당하더라도 속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깃털이 성장하지 못하면 높이 날 수 없으니 오늘날의 일은 참으로 또한 어쩔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이 뒤로 군신 상하가 한 마음으로 격려하여 와신 상담의 뜻을 10년 뒤에 변하지 않는다면 뒷날에 지옥을 씻을 때가 어찌 없겠습니까? 다만 신들이 어리석어서 이 일을 책임질 수 없는 것이 한스러우나 성명께 바라는 것은 구구한 마음이 참으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하교가 미침에 따라 감히 이렇게 아뢰니 매우 황공합니다. 병량을 주문하는 일에 있어서는 신들이 반복하여 생각해 보아서는 참으로 제때가 아니니 이번에는 먼저 진의하면서 그들의 변보도 아울러 아뢰고 병량을 아뢰는 것은 사기를 다시 보아서 해야 온당하겠기에 감히 이렇게 다시 여쭙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전일의 말은 우연히 망발한 것인데 어찌하여 경들이 이렇게 미안해 여기는가? 또 병량을 아뢰는 것이 참으로 제때가 아니라는 것은 대개 가등청정이 이미 갔기 때문이겠으나 청정이 간 데는 반드시 음모가 있고 부산의 위에는 끝내 철수할 리가 없을 것인데 병량이 늦추어져서 나라의 형세가 위급태하니 지금의 계책으로는 상세한 사정을 중국 조정에 빨리 아뢰는 것만 못하다. 성왕이 조림하여 만리 밖을 환히 보고 성로가 당당하여 마침내 구인의 공을 이루었으니 헤아리고 계획하여 반드시 선처가 있을 것인데 더구나 육군을 정칙하고 용량을 크게 일으켜 안림을 움직이지 않고 사기를 보아 진퇴하여 우선 봉작하는 은전을 허락하여 적정을 기미로 시험하는 것이겠습니까? 라고 말하면 누가 안 되겠다고 하겠는가? 물러갈 것을 바라고 병량을 청하지 않았다가 갑자기 변이 일어나서 목숨을 가벼이 여기고 칼을 잘 쓰는 10만의 무리를 몰아 큰 세력으로 다시 북으로 올라오면 모르겠다마는 이때는 장차 어떻게 할 것인가? 어리석은 속인이 여기에 이르니 헤아려서 계책을 정하기 바란다 하였다. 선조실록 70억 선조 29년 5월 19일 을리오 다섯 번째 기사 비변사가 회개하기를 사기가 엇갈려 처치하기 어려운 지금 신들이 있는 생각을 다 하더라도 어찌 합당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선교를 받들건대 상세하고 지극히 간절하니 신들은 감격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다시 정교하신 뜻에 따라 반복하여 상의하였더니 다들 병량을 지금 청하지 말아야 하겠으나 중국에서 이미 군사를 내어 구원한다는 말이 있었고 이자하여 알려온 것도 한두 번이 아니니 이 일을 주로 하되 그늘의 변방에서 알려온 정형도 아울러 진술하고 그 아래 오늘날 조치해야 할 적절한 방책을 상세히 갖추어서 선교에 언급하는 것처럼 중국의 조치를 받으면 과연 마땅하게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말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충분히 잠작하여 사정이 치우치지 않게 해야 하겠는데 이것은 사명이 어떠하냐에 달려 있으니 이러한 뜻으로 승문원에 지시하여 마련하여 품정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70억은 선조 29년 5월 19일 여섯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요동의 잠은 세 통을 받아 보았습니다. 그 하나는 병부가 아뢰어 성질을 받으니 손 군문을 시켜 요동 지방에 가서 본국으로 향하여금 병마를 정집하여 요세지에 머물러 시키고 양소를 회비하여 구원을 기다리게 하라 하였다 하였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그늘의 변보와 저번의 자문에 실었듯이 양초를 살펴서 알리겠다는 뜻으로 회답하고 또 가등청정이 이미 바다를 건너가기는 하였으나 부산, 죽도 등의 외에는 아직 죄다 철수하지 않았으므로 외의 정상을 오히려 보정할 수 없으니 미리 요동의 변지에 곧말을 주차하였다가 변동이 있거든 곧 달려와 구원하기를 청한다는 뜻으로 회의자를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다른 하나의 요동 각진의 군사 2,010명과 말 2,200피를 기일을 정하여 도강하여 전라도 지방에 가서 겁을 주고 흉적을 칠 것이다 하였는데 이것은 겁을 주어 적을 두렵게 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겠으나 2천의 병마로는 전수에 유익하지 못하거니와 양처만 허비할 것이며 적이 이를 들으면 이미 철수했던 적도 도로 집결할 리가 없지 않으니 이것도 사정을 갖추어 진술하고 또한 압록강 건너편 지방에 머물렀다가 때를 기다려 달려와서 구원하기를 청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또 다른 하나에는 각처의 진도에 미리 배와 다리를 갖추라 하였는데 이것대로 명년대로 신칙하여 준비하겠다는 뜻으로 회답해야 하겠습니다. 급속히 자문을 마련하여 한꺼번에 발송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저번에 신들이 이 형욱을 보내자고 청한 것은 대개 그때에 신무룡이 헛소리를 전도하였다는 말을 들었고 왕 동지도 본국이 이미 4, 5개월의 식량을 갖추었다고 생각하여 각각 알린 것이 모두 군문에 이르렀을 듯한데 다시 사정을 헤아리지 않고 질에 큰 군사를 보내어 낭패하게 할까 염려되므로 이 형욱을 시켜 가서 사정을 진술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개청하였으나 그 뒤에는 신무룡이 잡혀갔고 변방의 정세도 아직 긴급한 것이 없어 이 형국이 가는 것이 긴급하지는 않으므로 우선 보내는 것을 늦추려고 생각하여 바야흐로 아뢰려고 계초를 썼었으나 미처 바치지 못하였는데 이제 하교를 받으니 황궁한 마음 견딜 수 없습니다. 이제 이 자문과 세통의 회의자는 이 형욱을 시켜가지고 밤새워 군문으로 달려가서 곡절을 상세히 진술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아랜대로 하라. 양초가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중국 군사가 갑자기 도강하며 반드시 낭패할 염려가 있을 것이니 자문을 만들어 빨리 보내어 사기를 잃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